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 50대입니다. 저희 남편은 맞이로 남동생과 여동생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10년 전에 동서내와 합가를 하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맞이인데 왜 동서내와 합가를 해서 사시냐고요? 동서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동서는 헤어샵을 하나 하고 있고 시동생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죠. 처음 첫째를 낳고는 어떻게 근처에 사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좀 받기는 했는데 둘째를 낳고 동생 친정 엄마께서 둘을 못 보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주중에는 밭일을 하고 주말에 시아버지만 촌에 계시고 시어머니께서 올라와 봐주는 생활을 1년 가깝게 하다가 동서내와 합가를 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가 오면서 농사일을 계속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동서내는 생업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이니까요. 모신다는 개념보다는 시부모님에게 육아를 도움받았던 것이었는데 동서는 늘 만나면 자신들이 부모님을 모신다면서 첫째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자신들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동생 부부는 그 뒤로 셋째 그리고 막내로 넷째까지 낳았습니다. 30평대 집이 작은 건 아니었지만 8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했죠. 그래서 넷째를 낳고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고향의 집을 팔아 40평대로 넓혀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머님 계속 동서내와 사실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고향집인데. 혹시 너희한테 못 나눠줘서 서운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노인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죠. 어쩌냐.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작은 집에서 우글우글 힘들다고 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둘이 그래도 벌겠다고 저렇게 일을 하는데 그리고 네 아버지랑 니들 줄 땅 조금 남겨놨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닌데. 안다. 그냥 우리가 맞이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니들이 경조사 때며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베푸는 거 다 아는데 둘째야 딸이기도 하고 시집 갈 때 민서방의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좀 보태어 주기도 했는데 너희는 니들이 알아서 결혼한다고 마다하고 아무튼 걱정 마라. 니들 몫은 남겨두었어. 시부모님은 고향에 얼마 안 되는 시골집을 팔아서 이사의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내시는 곳이니 10년이 된 아파트라 인테리어를 할 때 돈을 조금 보태어 주었네요. 그렇게 이사를 한 지 5년 만에 시부모님은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시동생네는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시라는 핑계로 시부모님에게 분가를 제안하였네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시동생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부모님 나갈 집이나 구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부모님 집 팔아서 너희 집 마련하는데 보태줬는데 고작 5년 모시고 살려고 그랬어? 너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 우리가 10년이나 모셨는데 적어도 10년은 형이 책임져야지.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들이 모신 거야. 애들 봐달라고 부모님 모시고 간 거잖아. 아버지는 촌에서 떠나기 싫어하셨어. 거기서도 답답해 하신 거 몰라? 아주버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부모님 따로 벌이 없으셨고 저희가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촌이랑 서울이랑 집값이 같아요? 좋은 곳에서 사시게 해드렸던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았으니 겸사겸사 아이들도 봐주고 그러신 거죠.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작년에 가족여행 간다면서 어머님 빼고 6식구만 쪼르르 가지 않았어? 그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건 어머님이 마침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죠. 어머님이 그거 형님한테 가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모시고 살았더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네요.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우리는 분가를 두고 한동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남편이 달려나가서 두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한껏 처져 있는 어깨를 하고서는 제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던 시부모님.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 저녁 시동생과 동서가 분가를 두고 싸웠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언제 내보낼 거냐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방에서 싸웠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너무 괴로운 두 분이 공원으로 나와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갔지만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가기 싫고 갈 곳이 없어지자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그런데 나 이제 걔네 집에서 살기 싫다. 가기 싫어.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참 착잡했습니다. 어머니, 안 가시면 되죠.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좀 쉬세요. 화가 난 남편이 그 길로 시동생 집에 찾아갔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늦은 시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건 이웃들에게도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만 돌아왔다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 두절을 시전하던 시동생 부부는 이틀 뒤에 시부모님의 옷가지를 포함한 짐들을 트럭에 실어 우리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고 저럴 수가 있는지. 우선은 시부모님께서 받은 상처가 컸던 만큼 다시 시동생 집으로 가시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에게 일전에 부모님께서 고향집 팔아 보태어준 돈이라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집을 구해드려야 하니까요. 형님 내가 모시세요. 이제 애들 다 컸잖아요. 내년에 아들 군대도 가겠다. 그러면 방도 비는데 왜 직접 모시지 않고 집을 구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형님, 완전 이기적인 거 아세요? 맏며느리도 안 하는 걸 저는 10년을 모셨어요.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촌에 잘 계신 두 분 꼬셔서 살고 계신 집까지 팔아 동선의 집 사는데 보태게 해놓고는 뭐? 그래, 10년 동안 이랬든 저랬든 모셨다고 쳐. 70대 노인들을 야밤에 쫓아내놓고 그게 할 소리야? 우리가 언제 쫓아냈어요? 두 분이 알아서 나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시부모님한테 쌓인 거 많아요. 그동안 그렇게 모셨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를 불효자로 만들면서 우리랑 못 살겠다고 저러시는데 우리라고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동서는 그간 자신도 할 만큼 했다며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형제들끼리 말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래 사시던 고향에 다시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남편의 친척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비어있게 된 집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육촌 되시는 형님 댁인데 그분께서 마음을 써주셔서 그 집을 수리하고 시부모님을 그 집으로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친척 할머니와 저희 부모님께서 한마을에 계실 때 친척 할머니께서 혼자 되시고 적적해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때마다 반찬도 해다 드리고 들여다 봐주시고 하면서 서로 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으로 전세금도 월세도 필요 없다며 그냥 수리하고 싶은 부분들만 알아서 고치고 지내라면서 선뜻 집을 내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그래도 서로 주고받는 건 있어야 한다며 적당한 금액을 건네어 드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부모님을 다시 고향으로 모시고 남편은 시누이와 함께 시동생에게 찾아가 회유도 해보고 돈도 필요 없으니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자신들이 잘못을 모르는지 시동생은 되려 큰소리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자신들이 부모님을 10년 모셨다. 이제는 애들도 커서 집도 좋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애들 키워봤죠.
돈 많이 들죠. 중학생, 초등학생 4명인데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좋게 이야기하면 의견을 조율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기들 힘들 때는 부모님께 찾아가서 평생 모실 테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하니. 녹음해 두셨어요? 서류라도 남겨두셨어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하는데 애들 케어하느라 힘들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나서서 애들 봐주신 거예요. 시부모님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시기에 저희도 시누이네도 역시 형제 하나 없는 셈 치자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동생 부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셨지만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다 올해 시부모님께서 동네 어귀에 있는 땅을 증여하시겠다며 서류 작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도로가 난다고 이거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 주민들 동의도 다 받아야 하고 뭐 우리 땅 중에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나 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니 이참에 너희들이 증여받아서 알아서 처리해. 남편은 자신이 같이 처리해 드린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굳고 증여받기를 원했고 시누이 역시 남편이 받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동생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진짜 웃기네요. 시부모님을 모시기는 우리가 16만 모셨는데 촌에 땅 증여받기로 하셨다면서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 소식 진짜 빠르네. 왜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 남편 동생들도 있거든요. 왜요? 우리 모르게 그거 쓱 하려고 했어요? 쓱하게 뭘 쓱해? 우리가 동서내인 줄 알아? 증여를 받든 뭘 하든 그 땅 팔아서 시부모님 집 지어 드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우리가 쓱 안 할 테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증여받은 후 처분해서 고향의 부모님 전원주택을 지어드리자고요. 물론 동의했습니다. 형님,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 두 분이 사셔봐야 얼마나 사실 거라고. 거기에 새 집을 지어요? 진짜 융통성 없네. 우선 우리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우리와도 같이 이야기하셔야죠. 시누이는 시집갈 때 땅 팔아서 해갔으니 됐고 우리랑 적당히 나눠요. 나누긴 몰라 너. 부모님 집 해드린다니까. 인두껍을 쓰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내가 어머니가 다 들었거든. 저번에 어머님과 절에 같이 갔는데 울면서 그러시더라. 맨날 식구들끼리 외식 다니고 애들 맡기고 둘이 여행 가고 장난 아니었던데? 그 말을 듣는데 친자식도 아닌 내가 다 열불이 나서 가서 다 엎어놓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런데 뭐라고? 시부모님 집 한도 꿀꺽하고 내쫓은 주제에 뭐? 너희 몫을 달라고? 아주 꼴값하고 있네. 내가 그때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다 알아봤거든. 부모님이 법으로 걸면 그 돈 뱉어야 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설마 몰랐어?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살림이랑 육아 도움받고 일절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주지 않은 것도 다 걸 수 있더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번 더 해봐. 내가 너보다 똑똑한 거 몰랐어? 우리 학교에 남편이 변호사인 사람들이 좀 있어서 미리 자문도 다 구해놨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사실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었습니다. 지인들 통해 구두로 알아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닌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동생 부부가 더 이상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밉니 곱니해도 형제인 만큼 가족 간에 더한 분란이 생기길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술에 잔뜩 취한 시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 늙은 부모님에게 남은 1원이라도 빼먹으려고 이제와 잘 해드리는 거라는 막말을 내뱉으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맨 정신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저희 남편에게 시동생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해댔고 그의 격분한 남편이 시누이와 함께 시동생네로 흘러간 시부모님의 재산을 되찾아 드리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 글을 들으시는 입장에선 속 시원히 부모님께서 작은 아들에게서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남은 세월 행복하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이 다 그렇게만 할까요? 이 소송의 끝이 어떻게 매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와 시누이 부부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신 싸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되찾아 드릴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아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사실 두 분을 위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매실이 익으면 함께 매실청을 담그자고 매실나무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저 매실처럼 푸릇푸릇한 시절들이 있었겠죠. 그 시절들이 되돌아오진 않겠지만 남은 세월 두 분께서 그 시절들을 떠올리며 마음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되찾아 드릴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